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뉴스가 이야기하네요. 은행권들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은행들 자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이제 지금의 정부가 대출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왔다 갔다 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습니다. 전세 대출을 DSR에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또 갑자기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포함시켜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정부는 정책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금융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많은 이 불신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,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,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거, 그런 얘기가 아마 계속 넘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,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들이 얼마나 좀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아마도 더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, 은행만 마냥 믿고 있다가, 정부가 마냥 믿고 있다가, 회사만 마냥 믿고 있다가는 이제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는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참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은 꽤나 힘겹죠. 전세대출 얘기가 왜 계속 나왔겠습니까? 그동안 전세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해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가계대출 이 통제의 한 축으로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. 근데 이제 와서 반영 안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. 지금의 정부는 1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그냥 정부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어도 된다,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,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? 확실한 건 대출을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마냥 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대출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. 대출을 내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럴 아마 시대가 되어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될 겁니다. 산다라는 게 참 뭘까?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걸까? 라는 고민, 걱정, 염려,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.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살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참 산다라는 게 그냥 수월하게 되는 게 없는데 너무 지금의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좀 너무 쉬운 것 같죠. 세상 사는 게.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혜택 받았기 때문에 그다지 서민들, 보통 사람들의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. 그냥 서민들, 보통 사람들 대출 더 받게 하고 빚 더 내게 부추겨서 계속 이제 써버린 겁니다.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등, 여유를 갖게 해준다라는 등, 어차피 빚은 안 갚으면 된다라는 등, 단감받으면 된다라는 개소리들을 계속 해대면서 이때까지 분위기를 끌고 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은 저렇게 이제 빚 덩어리가 이제 돼버린 거죠. 빚을 내는 걸 당연하게 빚을 권하는 사회로 만들었던 탓에 나라 꼴이, 세상 사는 꼴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본질적인 것으로는 전자금 대출도 대출 DSR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.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낸 사람들의 사항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. 물론 순차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대출을 내고 갚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이들, 그러한 이들을 그냥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 용인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?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, 또 금융권들은요, 그로 인한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또 예금자나 이 적금 넣는 사람들에게는 이자 조금 주고 또 다른 대출자에게 더 많은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더 부담을 씌울 거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
이 손실이 그냥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. 누군가에게는 더 큰 피해로 아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고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더욱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어떻게 우리가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, 걱정들이 계속된다라고 봅니다.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고민이 계속되죠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험난한 시대에 이 대출 관련해서 너무 수월하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겪는 이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들, 그들이 앞으로 꽤 힘든 일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. 그 충격적인 모습들을, 상황들을 잘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냥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. 빚을 줄여간다라는 건 꽤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.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견디고 적응하는 이들은 그래도 앞으로의 삶이 좀 그래도 힘들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,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요,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.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. 이 험한 시대,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, 살아갈 수 있을지를 두고 보고 잘 살펴보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꽤나 힘겹고 꽤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보다 앞으로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겁니다. 그것 말고는 사는 게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하고 견뎌낼지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낼 각오, 궁리를 해야죠. 그런 것들만이 우리 삶을 또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.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빚을 함부로 내지 않아야겠다라는 것. 빚만 내지 않아도 그래도 삶이 중간을 갈 수 있다라는 것.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궁리하고 지내보자고요. 잘 따져보자고요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험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